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서 체납된 세금만 8조 232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니 강남 3구의 체납액이 3조 1,200억 원 규모, 전체의 39%나 차지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개미처럼 일해서 꼬박꼬박 세금 내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합니다. 10월 1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양우 중구청장이 8개월 만에 의회에 출석했습니다. 의회는 노조와 소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천연 충연 도시재생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과 골목 활성화, 복합 체육시설 등이 추진됩니다. 번개탄이 자살 도구로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마포구가 번개탄 판매 방식을 진열대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휴먼타운이 조성되고 7년여, 새로운 주거문화 시범지역이라는 휴먼타운의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취재 왓 이슈에서 짚어봅니다. 서양우 중구청장과 조영훈 중구의회 의장이 지난달 의회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 구청장도 수개월 만에 얼굴을 보였는데 의회에서는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구청과 노조의 소통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양호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오랜만에 중구의회 임시회에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월 인사 문제로 갈등을 빚은 지 8개월 만입니다. 서구청장과 조영훈 의장이 큰 틀에서 정상화에 합의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당부드립니다. 임시회 화두는 중구청과 중구노조의 갈등. 지난 3월 전 직원 IP 내역 조사 시도 이후 구청 노조에서 구청장과 일부 측근들이 직원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탄압에 나서는 등 불합리한 구정 운영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빨리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라는 주문입니다.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라고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중구 발전과 중개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공무원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서 야당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구청과 노조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탄압과 포박은 직원들이 당신의 잘못을 더 크게 외치게 만드는 양분이 될 것이고 당신은 더 큰 비난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의회에 출석한 서구청장은 임시회 개회식과 본회의, 구정 질문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편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제1평화시장 화재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 106억 원 등 11개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서대문구 천연 충현 도시재생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현재 심의 단계에 있고 얼마 전에는 앵커 시설을 짓기 위한 예산도 확보됐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대문구 천연동 춘현동 일대입니다.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는 이곳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신 도시재생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존한 채 낡은 집을 고치고 골목 상권을 살려나가는 방식.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2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최근엔 정부로부터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55억 원 확보했습니다. 도시재생 지역 안에 체육센터와 가족센터를 짓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또 사업이 끝난 뒤에도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마을관리소 설치. 예를 들어 저층 주거지의 경우 문 앞에 쓰레기를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큰 상황.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마을관리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나 아니면 몇 개의 공간 단위별로 한 5개 정도의 마을관리소를 만들고 그 마을관리소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 한꺼번에 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이후에 관리소가 만들어진 이후 관리할 인력을 키우는 게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부분 혹은 사회적 경제 부분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가고 한편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대신 마을을 보존하는 도시재생을 택했지만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 특히 천연 충년 사업지의 경우 노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만큼 특화된 공동체 사업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그 노인정이나 휴게시설, 쉼터 이런 게 잘 돼 있는데 주택은 그게 없어요. 어디 앉아서 쉴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것을 마련해달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느 그 집 한 쪽을 만들어서 거기를 뭐 쉼터를 해달라. 현재 빈집을 매입해 건립 예정인 도시재생 앵커시설. 이곳에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서면 천연춘연 도시재생 사업도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희진입니다. 마포구가 번개탄 판매 방식을 바꿉니다. 자살 도구로 번개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선택인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해 번개탄을 잘 보이지 않게 놓는다고 합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 망원동의 한 슈퍼마켓입니다. 생활용품 코너에 번개탄이 없습니다. 번개탄이 놓인 곳은 사람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구석진 곳, 잘 보이지 않도록 본래 진열대에서 옮겨놓은 것입니다. 불 종류니까는 조금 이렇게 저기에다 안 놓고 구석탱이다 놓고 묻는 사람한테만 팔고 그래. 마포구가 번개탄 판매 방식을 바꿉니다. 번개탄을 진열대에 비치하지 않고 계산대 후면이나 구매자가 찾기 어려운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생명지킴이 희망판매소 사업. 번개탄의 접근성을 낮추고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 판매자가 가능한 구입 목적을 확인한 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구가 번개탄 판매 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자살 사고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마포구의 경우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자살 사망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도구로 번개탄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살자는 그 순간의 선택이기 때문에 한번 멈춰주면은 걸러주면은 다시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현재 39개의 민간업소를 대상으로 번개탄 판매 방식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 이후에도 슈퍼마켓과 철물점, 생활용품점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홍콩의 한 지역에서는 번개탄을 진열대에서 제거한 뒤 자살률이 감소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서울 휴먼타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뉴타운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서울시가 그 대안으로 내놓은 첫 번째 정책이었습니다. 저층 주거 지역에 기반 시설을 만들고 골목 커뮤니티를 접목한 신개념 주거지라는 설명이었는데요. 휴먼타운이 조성되고 7년여, 새로운 주거문화 시범 지역이라는 휴먼타운의 문제점은 없는지 집중 취재 왓 이슈에서 짚어봅니다. 마포구 연남동 239-1번지 일대입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가 휴먼타운으로 만든 곳입니다. 아파트의 장점을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에 접목해 쾌적한 저층 주거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곳으로 동네는 가로공원 정비와 CCTV 설치, 전선 지중화 등 일부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다른 주거지역과 비교해보면 쾌적하다고 생각되는 곳, 하지만 휴먼타운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속 사정은 보이는 것과 다릅니다. 휴먼타운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바로 규제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10월 일대가 휴먼타운으로 지정되면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때문에 지역 내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건물을 신축할 때나 리모델링할 때도 층별 허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같은 동네인데도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휴먼타운 지역에는 술집 등 일반 음식점이 들어올 수 없고 커피숍과 세탁소, 병원 등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건물도 1층만 상가가 허용되는 등 층별 규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층만 근생에 들어가고 2층부터는 주택, 이 지역은 1, 2층까지 근생에 들어가고 3층부터는 주택, 그런 규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땅에 마음대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내 건물을 마음대로 세주는 것도 어려운 셈. 신개념 저층 주거지라는 휴먼타운의 취지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부분과 충돌한 겁니다. 집을 팔아도 휴먼타운 때문에 싸고 휴먼타운 때문에 집을 지어도 뛰는 게 많고 규제가 많아요. 상가를 내도 다 규제가 많아. 그렇다면 이렇게 규제가 많은 휴먼타운을 주민들은 왜 했을까? 당시 휴먼타운은 주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시행됐는데 서울시는 150억 원의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주민들로선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입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고 살기 좋은 마을을 기대하며 150억 원의 예산 투입과 각종 규제를 맞바꾼 겁니다. 대부분은 크게 했잖아요. 어디 북부라파요는 마을 같아요. 그지 마다 잘 필요 없다. 저거 얼마나 좋으냐 이게. 그게 그래서 다 주민들이 찬성해야죠. 150억인가 160억 정도 상당했어요. 하지만 사업이 본격화된 시점에 서울시장이 바뀌었고 투자심사에서는 사업성 문제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민들은 설명했습니다. 결국 사업비는 150억 원에서 5, 60억 원으로 절반이 훨씬 넘게 깎였습니다. 규제는 적용됐는데 약속했던 만큼 예산 투입이 안 됐다는 것. 휴먼타운 사업도 반쪽짜리에 그친 겁니다. 몰랐어.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너무 집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럼 처음에 그 정도의 교감도 없었던 거예요, 서울시랑? 맨날 160만 대씩 한다고도 하고 실제는 55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휴먼타운은 또 다른 주민 간 갈등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센터로 불거진 문제. 당시 서울시는 예산 대부분을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일종의 마을 편의시설로 관내 개입 없이 주민들끼리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연남동 커뮤니티 센터는 각 층마다 사용 용도와 주체가 나뉘어 있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휴먼타운 운영위원회의 활동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두고도 동네에서는 적잖은 불신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허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허가 사실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안 할 수도 없고요. 관여하지 않으면 갈등이 끝나지도 않고. 실제로 같은 시기에 조성된 또 다른 휴먼타운인 서대문구 북가자동은 휴먼타운 운용위원회조차 없습니다. 당시 지어진 커뮤니티 센터는 청소년 상담센터가 입주해 있는 등 구청에서 각 과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별도로 따로 지금 조직돼갖고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그 센터가 지금 주민 자치가 잘 안 만들어지니까 복지과에서도 사용을 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는 휴먼타운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규제로 인한 불만과 주민 갈등이 큰 건 알지만 서울시가 나서서 할 일이 아니고 마포구가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정책이 입안되더라도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다 등의 말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입장이 뭐냐?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게 없죠. 결국 들끓는 주민 민원의 마포구는 휴먼타운 지역의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지구단위 계획 재수립에 착수한 상태. 하지만 규제 완화가 주거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만큼 휴먼타운 본래의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휴먼타운이라는 그런 취지하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거하고 이제 딜레마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지금 많이 풀려가고. 이제 휴먼타운 주민들은 규제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또다시 각자의 진영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삐걱된 휴먼타운이 결국 현재의 모습까지 온 겁니다. 사업을 추진했던 서울시가 처음부터 주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켰더라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할 게 아니라 명확한 대안과 보완책도 제시하면서 주민들과 공감했으면 어땠을까? 무엇보다 단체장이 바뀌었어도 사업을 연속성 있게 끌고 갔다면 지금과 같은 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뉴타운 대안이라며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휴먼은 없고 갈등만 남아버린 휴먼타운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집중 취재 왓 이슈입니다. 지난 주말 용산구에서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열렸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축제입니다.
그 현장 소식을 이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나는 노래에 무예가 더해졌습니다. 주 무대에선 이태원과 경리단길 대표 셰프 간의 요리 대결이 열렸습니다. 용산구 이태원 지구촌 축제입니다. 거리에선 세계 민속 의상팀을 비롯해 32개 팀이 참가한 대규모 퍼레이드도 이어졌습니다. 대미를 장식한 건 중요 무형문화재인 광주 칠석동 보싸움 놀이입니다. The show is very impressive, and I'm enjoying it here. We're happy together.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 번에 같이 즐길 수 있으니까 더 뭔가 시너지 나는 것 같고 다 같이 먹는 분위기고 즐기는 분위기라서 더 뭔가 흥에 겨워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또 올 것 같아요. 해는 졌지만 축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해밀턴 호텔 앞 특설 무대에서 열린 힙합 공연과 김경호 등이 출연한 락 콘서트가 관중들의 흥을 끌어올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한남동으로 해방촌으로 규모가 넓어져야 되겠다. 예산도 더 많이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그런 그 세계적인 축제로 규모를 늘리고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세대를 하나로 모은 용산구 이태원 지구촌 축제. 올해 역시 수많은 추억을 남겼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강동구에서는 선사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24번째를 맞이할 만큼 서울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선사 주거지에 빛이 내렸다는 주제로 축제가 진행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풍물놀이패의 북과 장구 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해가 지자 어른과 아이가 한데 모여 소망을 담은 종이를 토기 조형물에 매답니다. 관람객들은 축제의 향연 속에서 모처럼 단란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아기가 작년에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음악 소리도 너무 좋고 하니까 아이도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해질 때까지 놀다 가려고 해요. 제24회 강동 선사문화축제가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행복해요 선사빛을 주제로 3개의 테마존이 설치된 가운데 체험과 놀이 중심의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축제 첫날엔 선사축제존에서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길놀이 공연과 각동 주민들이 준비한 장기를 뽐내는 경연대회가 열린 한편 체험존에선 수천 년 전 신석기인들이 생활했던 움집을 둘러보며 관람객들이 유적 발굴을 체험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사문화축제의 백미로 꼽히는 대규모의 거리 퍼레이드와 콘서트를 비롯해 암사동 유적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염원하는 점등식도 개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를 염원하며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높은 하늘 아래 선사의 빛으로 강동구의 가을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소방서가 없는 서울의 유일한 자치구, 바로 금천구 얘기입니다. 최근 부지 확보 작업을 마무리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사장 가림판은 도화지, 소방관,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화가가 돼 그 위에 색을 입힙니다. 가림판이 맡고 있는 곳은 금천소방서 건립부지. 금천구 주민 안전을 기원하고 차질 없는 소방서 건립을 응원하고자 진행된 벽화 그리기 행사입니다. 금천소방서 신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토지 보상 문제로 약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현재는 기존 건물 철거를 마무리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공청회를 13번 개최해가지고요. 지금 올 10월 말경에 시공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약 3,000제곱미터 부지에 금천소방서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섭니다. 소방서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들어서는 것이 특징. 무엇보다 화학차와 고가 사다리차 등 특수 소방장비 배치가 가능해져 소방서가 완공되면 출동 지연 등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천구에는 고층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데 소방서가 없는 관계로 특수소방장비는 구로소방서에서 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안전센터에서는 그 특수차를 보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특수차가 들어오게 되면은 119 구조라든지 화재라든지 구급 서비스가 훨씬 폭이 넓게 되는 거죠. 예. 소방서가 없는 서울의 유일한 자치구였던 금천구. 오는 2021년 금천구민들도 향상된 소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중랑구 상봉동에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이 추진됩니다. 상봉동 90의 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 상봉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해 수정 가결됨에 따라 해당 사업지의 청년 주택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지 면적 1,509제곱미터에 34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 주택입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18일부터 이틀간 명지대 앞 골목 상점들이 2019 가주화 아트워크를 개최합니다. 명지대 인근에 위치한 서대문구 남가좌 이동 주민센터 골목을 따라 플리마켓과 거리 음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영화 상영과 함께 캐릭터 이모티콘 그려보기와 부모님과 함께 인생사진 찍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이날 음식점과 카페, 그리고 사진관 등 15개 골목 상점이 축제에 참여하며 골목과 참여 상점들이 축제 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입니다.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야쿠르트가 배달됩니다. TV 셋톱박스가 활용되기도 하죠. 어릴 적 연탄 집게로 집어서 휘휘 돌렸던 번개탄이 안타까운 곳에 사용되는 시대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야쿠르트와 셋톱박스, 숨겨진 번개탄. 누군가의 안녕을 바라기 위한 수단들이지만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건 영 반갑진 않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